네, 안녕하십니까. 아마 주식 거래를 하면서, 보조지표를 한두 번쯤은 활용을 해 보셨겠고요. 뭐 성과가 있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저 역시도 수많은 보조지표를 활용을 해 봤습니다. 어, 그래서 많은 보조지표를 활용해서 얻은 경험 중에 이렇게 보조지표 3개를 잘 조합을 해서 운영을 해 봤더니, 그래도 매매에 좀 성공적인 확률이 좀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보조지표 3개에 대해 소개를 좀 드리겠고요. 그것을 어떻게 조합해서 쓰느냐, 또한 중요한 것은 보조지표의 조건값이 어떻게 되느냐,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건값도 공개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 3개의 보조지표를 통해서 어떻게 매매 전략을 세우느냐, 그리고 이것과 또 연결해서 이동평균선과를 잘 활용을 해서 어떻게 매매할 것인가를 이제 뒤쪽에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를 보면 이 삼부통원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혹시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것이 뭐 특정 종목에만 맞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실제 제가 알려드리는 이 보조지표 3개를 다른 종목에다 적용해 보십시오. 적용하면 거의 뭐 확률적으로 높은 그런 성공률을 보이고 있으니까 한번 보시도록 하고요. 일단 소개부터 잠깐 드릴게요. 자, 3부 토건인데요. 첫 번째 있는 보조지표는 뭐냐면 여기 스토캐스트 슬로우입니다. 나중에 보시면 압니다. 그 HDS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 다음에 MACD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트릭스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보조 지표입니다. 자, 그 중에서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이제 조합해서 쓰느냐 하면, 일단, 슬로캐스틱을 보면, 스토캐스트 슬로우를 보면, 자, 일단 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이게 기준선이 20인데, 이것도 이제 안내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20선 아래에서 지금 현재 빨간 선이 지수 슬로우 퍼센트 K가 퍼센트 T 슬로우를 이제 그 골든 크로스를 했죠. 자, 이 골든 크로스를 했어요. 했으면 대부분 이제 이거 하나만 가지고 보면 여기서 이제 매수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저는 MACD까지 조합을 합니다. MACD까지 조합을 했더니 MACD는 지금 현재 요 시점에서 자 한번 그려볼게요. 요 시점에서 보면 지금 현재 골든 크로스가 안 나 있는 상태죠. 그죠? 그러니까 아직은 매수할 수가 없겠고요. 그럼 이 시점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골든 크로스가 났던 이 시점. 이 시점을 또 보면, 골든 크로스가 나는 이 시점을 보면, 여기 트릭스에서는 현재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날은 매매할 수가 없었던 거죠. 자, 그러면, 비로소, 이 트릭스가, 골든 크로스가 나는 이 시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점을 보면 바로 이제 요 날이 되겠네요. 요 날이 되는데, 요 날 보면, 스토캐스틱도 지금, 그 퍼센트 K가 위에 올라가 있고요. MACD도 이제 빨간색 선이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시그널선 밑에 가 있고요. 그러면 조건이 만족을 한 겁니다. 이것도 현재 상향, 이것도 상향 위에 올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트릭스도 현재 반전을 보였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매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매수의 관점으로 바라봤더니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죠. 여기까지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는 동안에 보면 자 보세요. 지금 현재 슬로캐스틱은 먼저 이렇게 데드 크로스가 났습니다. 데드 크로스가 나는 지점을 뭐 선을 연결해 보면 바로 이 시점이 되겠네요. 그죠? 네, 네, 이 시점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데드 크로스가 생겼어요. 반면에 MACD는 데드 크로스가 생기지 않았죠. 그죠? 이제 상승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쭉 내려볼까요? 네, 되어 있습니다. 근데, 트릭스는 현재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죠? 트릭스의 그 보조지표는 상승하고 있고, 자,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스토캐스틱은 단기로 보고 해요. 단기. 그러니까 거래할 때 단기 거래가 있고 중기 거래 있고 장기 거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지금 설정한 이 지수값에 의해서
어, 스토캐스틱 슬로우는 단기, 그 다음에 MACD는 중기, 트릭스는 이제 장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트렌드를 보면 여기서 보면 장기적으로는 얘는 상승을 하고 있고 MACD는 중기적으로 봐도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상승하고 있는 시점이고요. 스토캐스틱은 이 시점에서는 데드크로스가 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는 단기로 보겠다 하면 여기쯤에서 매수를 해서 여기서 팔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이제 나는 트릭스를 봤더니 아직 장기적으로 상승 추세니까 좀 더 지켜보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스토캐스틱도 데드 크로스가 나고, 그 다음에 MACD도 데드 크로스가 나면 아무리 트릭스가 상승하고 있더라도 그때는 무조건 매도의 관점입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그렇게 이제 매매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만 맞느냐, 여기 맞는 곳을만 찾아내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실 수 있겠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 볼까요? 자, 여기를 보면 상승이죠, 그죠? 여기도 이제 상승 기조를 좀 유지하려고 하고 있고요. 근데 어떻습니까? 트릭스는 뭐 하고 있어요? 하락하고 있잖아요. 트릭스는 하락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 큰 대세로 봤을 적에는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 경우는 이미 상승을 하고 하락을 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주식을 매수를 하지 않죠. 그죠? 마찬가지 이 부분들을 가만히 꼼꼼히 뜯어서 따져보면 이제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여기도 보면 계속 하향 추세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골든 크로스가 나야 되는데 골든 크로스가 나지 않고 계속 골든 크로스를 못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빨간 선이 이 보라색 선을 이렇게 추월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부딪혀서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계속 매수해서는 안 되는 구간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요게 오늘 날짜가 11월 오늘이 20일입니다. 11월 20일, 2023년 11월 20일인데 20일 날이 오늘입니다. 오늘. 그러니까 이것은 하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매수 관점은 아닌 거죠. 그죠? 어떤 관점이 되어야 되냐면 빨간 선이 일단 골든 크로스가 나오고요. 이것도 두 개 골든 크로스가 나야 되겠죠.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매매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100% 믿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하면 확률값이 좀 높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의미에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종목 하나 보도록 할까요? 요거보다 좀 더 작은 중형주, 약 한 시가총액이 2,700억 정도 되는 제주은행입니다. 제주은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은행도 보시면 어때요? 자, 이렇게, 현재 여기 골든 크로스가 나왔죠. 그죠? 골든 크로스가 나왔고요. 그래서 이 경우를 한번 그려보면, 여기서부터 그려볼까요? 네. 네, 여기서부터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죠. 골든 크로스가 나왔습니다. 두 개의 골든 크로스가 났고, 지금 트릭스는 하향 추세로 가고 있는데, 이게 여기서 이제 매수를 못 하겠죠. 근데 이제 단 한 가지 뭐냐면 골든 크로스가 강하게 나 있는 상태고 여기서 조금 더 지나서 보면 어떻습니까? 요 트릭스의 그 종가가 빨간 선이 약간 이렇게 눕죠. 누우면서 이제 돌아서려고 하겠죠. 그런 관점에서 매수를 해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수익을 올릴 수도 있겠죠. 근데 저 같으면 이런 상황이면 아직 매수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종목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쭉 흘러와서 봤더니, 계속 이제 하향이죠. 트릭스가 계속 하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를 안 하고, 여기서 이제 상향이 좀 됐는데, 상향이 됐음에도 어떻습니까? 여기서 벌써, 스토캐스틱이 데드 크로스를 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매수할 만한 이슈가 없잖아요. 거래량도 없기 때문에, 매수할 만한 이슈가 없기 때문에 접근 안 했던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봅시다. 여기서 보면, 어떻습니까? 이 부분 잠깐 볼까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골든 크로스가 났고 여기서는 트릭스가 이제 골든 크로스가 났습니다. 이건 이제 매수 관점으로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거래량도 좀 올라왔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바로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눌림목 정도에서 매수하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향 기조에 있기 때문에
눌림목이 왔을 때 한번 볼까요? 여기 이 시점이죠, 그죠? 이 시점 볼까요? 이 시점을 보면 어떻습니까? 계속 상향을 그리고 있고 트릭스도 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눌렸더라도 전체적으로 보면 상향의 추세이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퍼센티지가 상당히 큽니다. 여기까지요. 이렇게 이제 매수 관점에서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한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JI테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JI테크도 보면 어떻습니까? 다 맞아요. 지금 제가 설명한 대로만 보시면 뭐 그대로 좀 적중하고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네, 이것도 보면 이런 상황이죠. 그죠? 어때요? 좀 올라가면 상향의 그래프를 그리니까 상향이 될 때 동안은 그래도 주가가 어떻게 됐던 우리가 먹을 자리는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여기 데드크로스가 나면 이제 팔아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데드크로스가 안 났습니다. 결국 여기서 나게 됐죠. 여기 이 부분에서 이제 데드크로스가 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두 개의 데드크로스가 났기 때문에 당연히 이 매도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보시면 거의 확률적으로 맞아 들어가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마찬가지 여기 기준을 보면 여기 요 트릭스의 기준을 보면 어떻습니까? 계속 하향이잖아요. 하향이니까 여기서는 접근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주가에 접근할 필요가 없는 거죠. 주식을 매매하려고 접근할 필요가 없죠. 하향이 있으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비로소 트릭스가 상향으로 바뀌었을 때 한 번쯤 우리가 매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 다 매수하는 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전체적으로 주가의 어떤 거래량, 흐름, 그 다음에 세력의 심리, 또 개인들의 심리를 잘 분석을 해보면 여기서 매수 관점으로 할 거냐 아닐 거냐를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분홍색으로 요 약간 색이 요 무슨 벽돌색이죠. 어떤 벽돌색 부분을 매수 관점으로 봤던 건데 이날 상한가가 나오고 음봉이 나올 때 매수 관점으로 봤던 건데 이 부분은 이제 하락을 했어요. 손절을 쳤는데 그 이유도 사실은 이런 이유 때문에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손절을 쳤는데 여기서 이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얘가 주식이 이제 조만간 오르리라고 상승하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요 지수들이 지표값이 좋아지면 다시 한번 매수의 관점으로 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에 이평선을 하나 입혀보겠습니다. 이평선을 한 가지 좀 입혀볼게요. 가격 이평선을 입히면 이렇게 되는데 뭐 복잡하니까 딴 거 다 빼고요. 61선만 살려볼까요? 네, 다 지워버리고 61선만 살려보겠습니다. 네, 62평. 이 보조지표들은 제가 이제 꼭 강조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이 보조지표의 조합을 활용을 할 적에는 가능한 62평선, 이게 60일 이평선이거든요. 요 황금색 선이. 60일 이평선, 주가가 위에 있을 때만 접근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도 보면 주가가 60선 위에 있잖아요. 위에 있으니까 접근을 했던 거고요. 60일 이평 아래에 들어오면 이 조합은 버려라, 활용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볼까요? 아무거나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번 볼까요? 이것도 보면 62평 아래에서는 이거 적용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62평 위에 주가가 있을 때 적용해 보라는 거죠. 다음 보겠습니다. 보면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 부분 볼까요? 네, 네, 여기서 대충 이 정도 거 보겠습니다. 이 정도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기도 현재 상승, 여기도 상승이고요. 여기는 트릭스는 약간 횡보를 하다가 딱 돌아서는 시점이죠, 그죠? 그러니까 요 때부터는 거래를 할 수 있는 매수의 입장으로 돌아서는 거죠. 매수 입장에 돌아섰을 때 매수점을 어디 잡을 것이냐, 눌림목을 줄 때 우리가 매수를 좀 잡아보자. 뭐 여러 가지 또 정황을 따져서 매수점을 잡아야 되겠죠.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는 매수 포지션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렇게 이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요거를 좀 이제 제가 정리를 해서 드리면, 정리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정리해 드리면, 네. 자, 일단 보조지표 스토캐스틱은, 스토캐스틱 슬로우입니다. 스토캐스틱 슬로우는 수치가
패스트 빠른 K죠. 패스트는 24, 슬로우는 6, 그 다음에 슬로우 D는 6, 24, 66, 그 다음에 이평 방법은 지수로 맞추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라인 설정 요거 클릭하시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라인 설정은 기준값을 80과 20을 좀 넣어주시면 됩니다. 위에는 80, 아래는 20. 그래야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파란색 부분과 빨간색 부분, 과열 부분과 그 다음에 침체 구간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한눈에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특히 침체 구간에 있다가 이렇게 골든 크로스가 나는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침체 구간을 제가 나타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보조지표 MACD라고 그랬죠. MACD는 12, 26, 9. 가격은 종가, 이평은 지수를 선택하셔서 세팅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보조지표 트릭스입니다. 트릭스는 24, 12 종가에 맞추면 됩니다. 이거 숫자 잘 기억하세요. 24, 12 종가 기준으로 맞추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적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60일 이동평균선 위에 주가가 있을 때 지금과 같은 조합은 활용하시면 좀 유용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번 이 조합으로 해서 그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에서 한번 그 적용을 해보시고요. 시뮬레이션을 쭉 해보십시오.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확률이 높으니까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 보조지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이 세 개의 조합이 가장 좋더라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